최근에 아이 증여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하마터면 세금을 몇 배로 더 낼 뻔했어요. 막상 자녀 계좌를 만들고 실제로 증여를 하려고 보니까 중요한 거는 자녀한테 얼마를 주느냐보다 어떻게 주느냐더라고요. 저도 원래는 주식으로 아이한테 증여를 해주려고 했는데 세무사 상담을 받고 제 계획을 전부 다 바꿨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증여 방법들을 고민했는지, 최종 선택한 방법은 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실제로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전부 다 공개할게요. 미성년자 자녀한테 증여하는 거는 10년에 2천만 원까지 비과세, 그리고 성년이면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다.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증여를 했으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까지 해야 한다는 것도요. 신고를 안 한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이 온다거나 당장 어떤 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 다만 아이가 나중에 커서 집을 사거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깔끔하게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래서 증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아마 막히게 될 거예요. 제가 고민했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으로 증여를 한 다음에 부모가 아이 계좌에서 대신 주식을 사주는 방법. 두 번째는 부모가 가진 주식을 직접 아이한테 증여하는 방법. 세 번째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을 아이 계좌로 바로 받아서 거기서 주식을 사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원래는 두 번째 방법을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이미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일부를 증여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막상 이게 생각만큼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TQQQ를 장기 투자 중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TQQQ 중에서 2천만 원치를 아이한테 증여를 하려고 했었어요. 굳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도 있었지만 양도세 절세 효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이 계속 오르면서 2천만 원 내에서 증여를 할 수 있는 주식 수량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면 아마 헷갈리는 게 바로 이걸 텐데요. 주가가 높을 때 증여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낮을 때 증여를 하는 게 나은지, 저는 주가가 낮을 때 증여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한테 주식을 증여하면 이거는 적어도 20년은 가져갈 자산인데 이때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바로 개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서 내가 산 가격의 3배, 4배 이렇게 뛰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아무리 많이 올랐다고 해도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딸랑 한 주를 갖고 있다고 하면 이게 큰 영향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오른 다음에는 수량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TQQQ가 $50일 때는 비과세를 받으려면 약 260주를 증여할 수 있지만 TQQQ가 $40일 때는 330주를 증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40에 증여를 하든 $50에 증여를 하든 몇십 년이 지나면 어쨌든 몇 배는 올라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주식을 몇 개를 갖고 있냐 이게 결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TQQQ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 부부한테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부동산 갈아타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부동산 매수 자금에 보태야 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그래서 결국 주식을 증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증여 방법을 다양하게 알아보면서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세무사님한테 직접 여쭤보니까 사실 주식 증여는 생각보다 세금이 꼬이기 쉬운 구조더라고요. 주식 증여에서 가장 큰 단점이 주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를 증여를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의 주가가 20만 원이라고 해서 2천만 원이니까 100주를 증여하면 되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반 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치 종가 평균으로 평가액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져요. 오늘 기준으로 과거 2개월의 종가 평균이 15만 원이고 100주를 증여하게 된다면 약 1,500만 원치를 증여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 그 이후에 계속 주가가 올라서 총 4개월치의 종가 평균이 21만 원이 된다면 1,500만 원이 아니라 2,100만 원치를 증여한 셈이 되어서 공제 한도인 2천만 원을 넘겨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증여세가 나오는 거죠. 물론 애초에 주식이 좀 더 오를 걸 다 감안을 해서 여유를 두고 적게 증여를 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가격을 100%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다행히 ETF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식이랑 평가 방법이 약간 달라서 증여세 계산을 하는 게 좀 더 쉬운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저는 좀 더 확실한 방법인 현금 증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식을 증여하려다가 현금으로 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부동산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목돈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증여를 포기하긴 싫었고, 그렇다면 국가지원금이라도 활용을 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부모급여를 자녀 계좌로 받아서 주식을 사주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부모급여를 자녀 계좌로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하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모급여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알고 보니까 국가
가족지원금 자체는 비과세가 맞아요.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생활비나 육아 목적의 지원금이 주식 매수에 쓰여버리면 그 주식의 가치가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이것도 증여세로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금의 성격과 실제 사용 흐름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부모급여를 아이 계좌가 아니라 제 계좌로 받고 제가 아이한테 현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다음에 자녀 계좌에서 주식 투자를 직접 해주는 방법이에요. 자, 이제 현금을 증여한 다음에 제가 자녀 계좌에서 실제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아기의 주식 계좌예요. 최근에 미국이랑 이란 전쟁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져서 마이너스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이 계좌에서 매주 QLD를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QLD는 나스닥 100 지수를 2배로 추종하는 ETF예요. 그리고 월 100만 원을 4로 나눠서 매주 25만 원씩 소수점 매수 방식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ETF 중에서 QLD를 선택한 이유는 우선은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중에서 1배짜리보다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이에요. 물론 TQQQ 같은 3배짜리도 있지만 이건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더 안전한 QLD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식을 매주 사주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좀 낮을 때 사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물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주식은 언제 내가 만족할 만큼 떨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오히려 더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00만 원치 주식을 사서 20년을 그대로 두는 거랑 1년을 기다린 다음에 10% 떨어진 가격으로 사서 19년을 기다리는 거랑 이 둘을 계산을 해보면 오늘 좀 더 비싸게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사서 복리 효과를 좀 더 오랫동안 누리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급여는 원래 목적대로 생활비로 쓰고 제 현금을 아이 계좌로 보내서 증여세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돈으로 매주 QLD를 사주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부모급여를 총 1,8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이 돈을 이렇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세 이후에는 부모급여가 안 들어와서 그냥 계속 그대로 둘 건데 이렇게 하면 종잣 돈이 얼마나 생기는지도 볼게요. QLD의 수익률이 연평균 15%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살이 되면 약 2억 6천만 원, 30살이 되면 약 10억 5천만 원이 돼요. 장기 투자에서는 복리 효과가 정말 빛을 발하거든요. 20살에서 30살, 딱 10년 사이에 4배가 되는 걸 보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10살이 되면 증여세 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니까 그때 여유가 된다면 추가 증여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QLD가 2배 레버리지 ETF라서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는 TQQQ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더 무뎌진 편인데 레버리지 ETF가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일반 ETF를 사셔도 충분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건데요. 현금 증여 신고는 굉장히 간단해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5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을 부모 이름이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해야 돼요. 증여 받은 사람이 신고를 하는 거니까요. 로그인 후에 증여세 신고 항목으로 가서 정보를 입력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증여 재산명세 화면에서 이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평가 가액은 내가 증여하는 현금 액수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증여세 세액 계산이 나오고 자진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뜨죠.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0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신고 후에는 신고 부속 서류 제출 항목에서 근거 자료까지 내시면 좋아요. 저는 계좌이체 내역을 캡처를 해서 업로드를 해두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매달 증여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익숙해지면 정말 간단해집니다. 이렇게 신고를 해두면 내가 이 돈으로 뭘 하든 주식 투자 수익이 얼마가 나든 증여세로부터 안전하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어요. 제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한데요. 예전에는 열심히 벌어서 성실하게 모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의 버튼을 하루라도 빨리 누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기한테 증여를 해주는 것도 비슷한 이유인데요. 20년 후에 자녀한테 3억을 증여를 하는 것과 지금 증여를 해서 3억을 만들어주는 것은 세금에 큰 차이가 있어요. 거기에 적립식 투자로 안전성을 더하고 복리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면 적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했던 증여 방법들이랑 주식으로 증여를 해주려다가 세무사 상담을 받고 결국 현금 증여를 선택하게 된 과정까지 모두 담아봤어요. 나는 목돈이 없어서 증여 못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오늘 영상이 그 고민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 증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계세요?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